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환급 비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만들 GPT는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봇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면은 34,000건이라는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연말정산 안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쪽에 공지 및 자료실이 있고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이 중에서 2023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PT를 만들 때는 2022년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2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신고 안내를 클릭하면은 PDF 파일이 있는데요. 이 PDF 파일 용량이 한 22메가 정도 됩니다. 혹시 용량이 1메가 미만이다 그러면은 다른 안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2메가짜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목차에서 350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 380페이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고 싱글일 때는 연말정산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인적공제로 들어오거나 자녀가 인적공제 또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로 들어오거나 누가 무슨 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인터넷에 검색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GPT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Create a GPT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GPT를 만들지 묻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GPT를 만들고 싶어라고 작성해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텍스 어시스턴트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좋아라고 답변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픽처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어떤 세무사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계산기 느낌이네요. 계산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도 좋다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라고 답변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서 답변을 해야 될지 묻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운받은 첨부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첨부를 하고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GPT가 이 문서를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칭을 하고 있네요. 답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조금만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축소를 해서 살펴보면은 사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저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작성하고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앤 매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친절한 답변, 친근한 답변 필요해라고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리뷰에서 간단한 질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알고 싶어라고,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답변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료를 서칭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없이 GPT를 만들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인데요. 일단은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네요. 한글로 답변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줘 라고 일단 튜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얼마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제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질문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아내와 나중에 어디에 인적공제로
넣으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답변을 살펴보면요. 실제 소득과 공제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소득 수준과 기타 공제 항목인데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그 공제가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아내와 나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알기 힘든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환급 비율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황금 비율이라는 단어를 과연 이해를 할까라고 퀘스천이 좀 있었는데요. 최적의 공제 비율을 결정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이 체크카드 사용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체크카드가 공제 한도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체크카드 공제 한도가 더 높지 않아라고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은 그래도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GPT가 지금 사용한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색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하는 GPT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